요즘의 주식시장은 무역 협상,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관세 유예 조치에서 죄가 되었던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이 펜타닐 사태에서 중국이 양측의 무역 분쟁 완화를 위한 진입점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앞서서 수입을 늘리면서 발생한 결과였지만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작년 4분기 4% 증가에 이어서 분기별 1.8%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기업들 역시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올해의 재정 전망을 낮추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 그 결과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의 최근 정기 조사에 따르면 주가가 향후 6개월 동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3.7% 증가해서 거의 60%,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주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6%에서 1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7월에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가 파월과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 위협을 할수록 미국의 국가 신뢰가 흔들리고 셀 아메리카를 되살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른 경기 불안의 원인을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연준과 파월의 탓으로 돌려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파월과 연준을 흔들수록 미국 국가 신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미국 시간으로 6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해서 3연속 동결할 전망입니다. 5월 6일,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일 새벽 3시경에 발표합니다. 또 6월 달에는 17일, 18일 이틀간 회의 있고 또 7월 달에는 29일, 30일 이틀간 회의가 있고 8월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노동시장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졌고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보고서 이후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등의 몇몇 대형 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서 7월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동결은 트럼프의 또 다른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인플레이션은 없다.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1기에도 파월 해임을 위협을 했지만 2기 위협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덜 받으면서 또 시장도 덜 의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 이번 주에 발표될 최신 금리 결정에서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금리 변동은 예상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원하면서 파월 의장이 빨리 떠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양적 완화는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됩니다. quantitative easing, 그 이니셜을 따서 QE로 약칭합니다. quantitative easing의 이니셜 QE,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는 팬데믹 때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뿌리는 거. 중앙은행이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서 더 이상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제로금리까지 왔으니까. 그럴 경우 금융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의 채권, 여러 금융자산을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겁니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서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채, 공채,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다양합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이 양적 완화 정책을 단행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된 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게 되죠. 돈이 흔하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또 있어요. 90년대 일본에서도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수준까지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2001년부터 5년간 은행들이 보유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동원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적 완화의 반대예요.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easing이 아니라 tightening 이에요. 이니셜을 따서 QT, QE, QT 이렇게 합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예요. 시중에 이 풀어진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의 효과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반강제적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경기가 과열됐을 때 시장의 돈을 은행으로 다시 돌려놓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를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열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그동안 사들였던 채권들을 다시 돈으로 회수해서 시장에 풀어둔 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차 대조표 축소로도 불립니다. 미국의 연준이 2022년 6월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실시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양적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를 늦추는 대신 통화량 감소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를 두겠다는 정책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6월부터 양적 긴축을 감속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양적 긴축 규모가 줄면 그만큼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